무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는 이제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먼저 이제 무효라고 하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요.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라고 얘기하죠. 법률행위는요. 무슨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이 있죠.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성립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한다? 불성립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립하죠. 성립하면 여기서 뭐를 본다? 효력 요건을 보죠. 그래서 효력 요건이 있느냐 없느냐,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갖췄다 우리 이것을 유효라고 하고요. 갖추지 못한 것을 무효다 또는 뭐라고 한다? 취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다 취소다 하는 말은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인 것이에요.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 것을 무효다 유효다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효란 말을 쓰는 것은 일부 무효, 무효행위의 추인,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전환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무효라는 말을 쓸 때는 일단 항상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이 말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립했는데 이 말이죠. 성립했는데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말이 항상 전제가 돼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무효를 딱 보면 무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무효는요 첫 번째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요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세 번째는요 언제까지나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게 3대 원칙이에요. 그래서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즉 봐봐요. 무효는 법률행위가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이 2월 1일 계약을 체결한 것을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하죠. 그러면 2월 1일 성립을 했죠. 성립을 했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3월 1일 날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립할 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할 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계약권 같은 것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채권행위가 무효가 되고, 그래서 채권 채무가 없고, 그러니까 성립할 때부터 무효가 되니까 채권 채무가 없다 이 말이죠.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오지 않고,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없으니까 무효란 말 뭐죠?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주장한다는 뭐냐?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뭐라 그랬냐? 갑이 을한테 투자 수익 보장 약정,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을 먼저 체결하자고 갑이 먼저 을한테 얘기했어. 아까 우리 얘기했죠.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강행 법규에 위반돼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그래서 이것은 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먼저 을한테 투자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약정하자고 합의해 놓고 자기가 무효라고 해가지고 이 갑이 을한테 이것은 무효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자기가 먼저 하고 나서 자기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갑하고 을하고 통정 어의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인데요. 을이 만약에 병한테 처분하면 제3자는 누구일 때 보호된다? 선일 때 보호되죠. 그런데 제3자가 스스로 갑과 을 간의 거래가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언제까지나 영원히 무효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무권대리 했어요. 무권대리는 무효잖아요. 무권대리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하거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장기간 방치,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래도 무효였던 것이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무 말 없이 우리가요 무효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무 말 없이 무효. 이때 무효는 그냥 어떻게 보니까 딱 무효가 돼 있어. 무효. 이 무효는 3대 원칙이 있어. 또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두 번째요 확정적이에요. 아무 말이 없으면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고, 당연 무효가 원칙이에요. 당연히요. 그런데 절대적 무효 반대가 상대적 무효예요.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을 상대적이라고 하고요. 확정적을 말한다. 불확정적 무효이다. 당연 무효가 뭐다? 재판상 무효이다 이 말. 재판상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은
절대적이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가 돼. 유효인 것을 나중에 뭐라 하죠? 취소하죠? 취소해가지고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라는 것은 뭐냐? 유효였던 것을 뭐로 만들어? 무효로 만드는 것을 취소라고 그래. 알겠죠? 여기서 문제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했어. 취소하고 난 다음에 취소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한 것을 다시 또 취소할 수 있어? 내가요 미성년자예요. 17살 때 계약을 했어요. 17살 때 계약해서 취소를 했어요. 17살 때 계약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18살 때 뭐라 하냐? 내가 그 취소한 거 17살 때 취소했으니까 다시 취소한다. 또 취소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자 봐봐. 따지면 돼. 여기 우리가 미성년자 계약했죠? 우리가 취소는 뭐가 취소라고 했죠? 취소는 뭐를 취소라고 한다고 했죠? 취소는 지금 현재 뭐인 것을? 유효인 것을 뭐라 하게 되면 취소하면은 처음부터 뭘 만든다? 무효로 만든다. 이걸 취소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유효인 것을 무효로 만든 걸 취소해야. 그러면 취소했다는 건 지금 무효라는 거죠. 취소했으면 무효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취소했으면 무효인데 무효인 것을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아니 이거 뭐가 어려워. 취소는 유효인 것을 취소함으로써 무효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응? 그런데 취소했어. 그럼 뭐가 돼? 무효가 되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취소하려면 법령이가 뭐 어떤 상태가 돼야 돼? 지금은 유효인 상태가 돼야 되는데 취소했으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태다? 무효인 상태죠. 그러니까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취소한 것은 다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를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누구든지죠. 그런데 취소는 누구든지 취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취소는 취소권자가 딱 법에 정해져 있어. 취소권자가 법에 정해져 있어. 140조에 이 사람 위에는 절대로 취소를 못해. 그러니까요 여기 이 사람 위에는 취소를 못한다. 취소 사유도 없는데 취소했다? 그건 취소의 효력이 없어요. 취소는 여기는요 언제까지 나죠? 취소는 10년 또는요 3년 안에 취소를 해야 돼. 알겠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무효를 먼저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를 보면 뭐를 먼저 보냐? 137조 일부 무효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일부 무효요. 여기 항상 뭐를 가지고 얘기했냐? 무효란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이미 법률 행위는 뭘 했다? 성립했다 이 말이죠. 성립한 것을 지금부터 전제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왔죠? 일부 무효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과일을 가지고 보란 말이에요. 과일을요. 이런 과일의 일부가 지금 상했죠. 과일의 일부가 지금 상했잖아요. 과일의 일부가. 이 과일 일부가 상한 것을 우리가 뭐로 보죠? 전부가 상한 것으로 보죠. 일부가 상한 것은 전부가 상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개당 1,000원이면은 이것을요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전부가 상한 것으로 취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가 된다?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 전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전부 무효. 그런데 일부만 무효로 하고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 법률행위가 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썩은 부분과 썩지 않는 부분이 하나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가분적이에요. 가분적이라는 것은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이것을 뭐란다? 분할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분할이 가능하다 말은 나눌 수 있다. 이것을 양으로 그래서 양적 일부 무효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칼로 이거 딱 덜어내면 되죠. 그러면 이쪽 부분만큼 이만큼만 무효고 이만큼은 유효잖아요. 알겠죠? 양으로 나눌 수 있죠. 양적 일부 무효다. 그 다음에 가정적 의사요. 가정적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이걸 온전한 사과일 때 개당 1,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일부가 상했는데 1,000원을 가져가라면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한다? 너 그러면 300원이면 가져갈래? 300원을 준다고 하면 가져갈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그건 괜찮아. 이렇게. 가정적이라는 것은 만약 뭐뭐 한다면 이 말이죠. 만약에 300원에 가져가라고 한다면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가정적 의사.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충적 해석.
그래서 여러분요,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말이 나오냐? 일부 무효의 법리는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이건 행정고시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이 있는 것 일부 무효의 법리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분적 분할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무효라는 말을 취소란 말로 다 바꿔봐. 취소란 말로 다 바꿔봐. 무효를 취소란 말로 다 바꿔봐. 그럼 어떻게 돼요? 일부 취소,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취소한다. 일부만 취소하고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는가?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정적 의사를 해석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취소도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고.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하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또 을하고 병하고 계약했단 말이죠. 그럼 원칙적으로 등기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야지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넘어가는 것을 뭐란다?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생략되어 있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하기로 갑을병 세 사람이 합의를 했는데 그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의사가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 그러면 일부가 무효죠. 그러면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의사 중에서 한 사람의 의사가 무효가 되면 137조가 적용이 돼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기서 137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봐요. 여기서 이제 보면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전세권이요.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환매가 있어, 환매. 뭐 동산이든 부동산은 환매요. 전세권하고 환매. 그 다음에 약관법 16조가 있어요. 자, 전세권에서요, 최장 존속기한이 몇 년이죠? 10년이거든요. 10년. 그런데요, 13년을 계약했다, 이 말이죠. 부동산 환매는요, 몇 년이냐? 5년이거든요. 5년인데 7년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지금 얼마를 초과했죠? 얼마를? 3년을 초과했죠. 3년. 여기는 얼마 초과했어? 2년을 초과했죠. 그럼 전부가 무효예요? 일부가 무효죠? 일부 무효잖아, 일부가. 그러면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로 보죠? 전부 무효로 보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에 있어서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봐야죠.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0년을 넘을 때는 10년 넘으면 넘는 것만 무효이고 10년으로 된다, 10년으로. 환매 경우 부동산 환매요, 5년인데 7년으로 했다? 넘는 것만 무효가, 넘는 것만 몇 년으로 된다? 5년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죠? 일부가 무효면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일부 무효의 원칙은 일부 무효는 전부가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됐죠? 일부 무효는 그 일부만 무효로 하죠. 이것을 일부 무효의 원칙이라고 한다. 특별한 것이다. 특별한 거죠. 그래서 특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일부 무효의 특칙이다. 약관법 16조에는 뭐라고 됐나? 약관의 일부가 무효예요. 일부가 무효면, 원래 일부가 무효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를 무효로 해야 되잖아요. 약관법 16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약관의 내용에 일부가 무효면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 딱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어. 일부만. 이걸 뭐라고 한다? 일부 무효의 특칙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약관법을 뭐라 한다? 약관법을 뭐라 하냐? 이것을 강행규정이라고 그래요. 강행규정. 그러면 이 강행규정에 일부가 무효이면 어떻게 되냐? 일부가 무효면 강행규정의 일부가 무효면 어떻게 돼? 그러면 먼저 법 규정을 봐. 그 법조문의 법 규정을 봐. 약관법의 일부가 무효다. 그런데 그 법정으로 보니까 16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일부가 무효면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되는 것은 거의 드물단 말이죠, 강행법규가요. 그런데 다른 법들은 보니까 그 법의 내용에 일부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는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것은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라고 해야 돼? 전부 무효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강행법규의 일부가 무효면 먼저 그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걸 먼저 보고, 이 규정에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137조가 적용이 돼서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로 본다? 전부 무효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거기 한번 볼까요? 52페이지 보면 맨 위에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원칙 전부 무효다. 2번 일부만 무효라고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일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고 아주 중요해. 분할 가능성.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가분적. 이게 만약에 불가분 그러면 절대 안 돼. 불가분 그러면 일부 무효란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정적 의사 보충적 해석이죠. 옆줄 거 써.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 이렇게. 법률행위 해석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3번 봐봐요. 3번은 뭐라고 했죠? 일부 치수라고 돼 있어요. 아까 말했죠.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그러면 일부 무효할 때 무효라는 말은 무슨 말로 다 바꾸면 된다? 취소라고 하는 말로 바꾸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부 취소는 무슨 취소다? 전부 취소.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 일부는 유효로 할 수도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무슨 가능성? 분할 가능성 이렇게. 자 4번 강행법규 일부가 무효죠. 그럼 먼저 그 법에서 일부가 무효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법에 먼저 있나 먼저 찾아봐. 법 규정을 먼저 봐. 찾아봤는데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어 법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로 간다 이 말이죠. 알겠죠? 약관법 16조에는 뭐라고 돼 있어? 일부가 무효이면 약관이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맨 끝에 써요. 거기다가요. 일부 무효의 특칙이다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일부 무효의 특칙 이렇게. 일부 무효의 특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6번은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라고 되어 있나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요. 합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무효예요. 그러면은 137조가 적용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전부 무효 원칙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7번은 좀 이따 놔두고요. 그 다음에 밑에요.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무효행위 전환 이제 보는데 먼저 뭐죠? 밑에 내용을 먼저 한번 보죠. 53페이지요. 요약집 보세요. 53페이지 요약집. 53페이지 보면 뭐라고 나왔죠?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 무효는 줄거 성립을 전제. 2번 무효인 경우 맨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럼 피성년 후견인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죠.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술이 많지 않은 상태니까 뭐가 된다? 무효이죠. 이것을 뭐한다? 무효가 되기도 하고 무효 동그라미 맨 끝에 취소가 될 수도 있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얘기를 해.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또 하나 써봐. 거기다 밑에다가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일 경우,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일 경우, 무효 동그라미.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해서 무효죠. 무효일 경우 했어요.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일 경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효여도 뭐가 될 수 있다? 취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요.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나와 있나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무슨 무효란다? 줄과 전부를 무효. 그런데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그것을 가상적 의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보충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러면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이퀄 일부 유효. 알겠죠? 일부 유효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봐봐요. 하나의 계약이죠. 우리가 아까 법률 일체성이죠. 하나의 계약은 일체성 이 말이죠. 두 번째요. 옆에 줄과 가분성. 아주 중요해. 가분성이 제일 중요해. 뭐란다? 그것을 분할 가능성이라고 그래. 분할 가능성 이렇게. 가분성이 있죠. 그러면 맨 끝에 줄과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우리 시험에 한 3번 정도 나왔을 거예요.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3번은요. 불가분일 경우 불가분이라는 것은 나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일부 무효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자, 4번은요. 부동산 환매. 환매는 몇 년이죠? 5년이죠. 근데 5년을 초과하죠. 그럼 몇 년으로 된다고 그랬죠? 5년으로 단축이 돼. 건물 전세권은요. 최장 존속기간이 몇 년이죠? 10년이죠. 10년을 초과하면 몇 년으로 단축된다? 10년으로 단축이 돼.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일부 무효의 특칙이다. 이렇게 알겠죠? 약관법이죠. 약관의 일부 조항이 약관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 약관의 일부 조항이 줄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요. 약관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 무효 동그라미 일부가 무효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맨 끝에 줄고요.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 나머지는 유효하게 존속. 그러니까 약관의 일부가 무효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 말은 이퀄 일부만 무효 이 말이잖아요. 그게 그 무효인 것만 무효다. 일부만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자, 오케이. 여기 138조가 뭐냐? 무효행위의 전환이죠. 무효행위의 전환이에요. 항상 이런 뭐라고 얘기했어? 무효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그 전제로 뭐가 있다?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항상 그걸 생각을 해. 성립하지 않으면 무효행위 전환의 말은 안 나와.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이죠. 전환 그러면 딱 하나가 딱 떠올라야지. 뭐하고 연결돼? 뭐하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잖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104조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무효는 무슨 무효라고? 그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이라고. 자, 그럼 봐봐요. 이거죠. 남의 자식이요. 남의 자식이죠. 남의 아이를 데려왔으면 그것은 무슨 신고를 해야 돼? 입양 신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이 입양 신고를 하지 않고 무슨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친생자, 자기가 낳았다고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친생자 신고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친생자 신고가 입양 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는 처음부터 친생자 신고로 보지 말고 처음부터 이 신고를 처음부터 무슨 신고로 봐주자? 처음부터 입양 신고로 봐주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남의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친생자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 속에요, 신고는 친생자는 자기가 낳은 게 아니니까 무효잖아요. 그런데 그 신고 내용 속에 입양 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친생자 신고로 보지 말고 무슨 신고로 봐주자? 입양 신고로 봐주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여기요. 여기 혼인 외의 출생자죠.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죠. 그럼 무슨 신고를 해야 돼요? 인지해야 돼. 인지. 내 아이인 것을 알고 신고해야 돼. 내 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인정을 해야 돼. 그건 인지죠. 그런데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 신고를 하면 DNA 검사하고 법원 가야 되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한다? 그 아이의 부모가 먼저, 두 사람이 먼저 혼인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1년 뒤에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출생 신고를 해. 그러면 서류상으로 보면 무슨 신고로 돼 있죠? 혼인 중에 출생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미 그 전에 이미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이것을 혼생자 신고, 혼인 중에 출생자 신고를 했는데 이 혼생자 신고는 무효잖아요. 왜? 아기가 이미 태어났으니까 먼저 혼인 신고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혼생자 신고를 처음부터 무슨 신고로 봐준다? 인지. 왜요? 그 아이의 아빠가 그 아이를 낳은 엄마하고 혼인 신고를 하고 그리고 따라서 일정한 기간이 있고 난 후에 그 아이를 자기 호적에다가 자기 아이라고 출생 신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고 그걸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했다. 그걸 인지라고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요, 먼저 비밀증서 유언이요. 비밀증서 유언, 이 유언이 무효이죠. 이것을 자필증서 유언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필증서 유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뭐죠?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은 뭐로 볼 수 있다? 뭐로 본다? 새로운 뭐로 본다? 청약으로 본다. 어음이죠. 어음이 무효이죠. 어음이 무효면 뭐로 본다? 그것을 차용증으로 볼 수 있어. 차용증, 채권 증서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부터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해봐.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여기요, 이렇게요. 차용증, 청약, 유언 이렇게 돼 있죠. 유언은 뭐예요? 유언은 단독행위다. OX. 유언은 단독행위다. OX. 왜 O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5가지 시작.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명이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명이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그러니까 유언, 유증 알겠죠? 유언 상대방 없는 뭐다? 단독행위죠. 여기서 봐봐, 이건 단독행위다 이 말이죠. 단독행위가 무효인데 단독행위로 전환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비밀증서 유언이 무효야. 그럼 그것을 자필증서 유언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은 단독행위가 무효일 때 단독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 말의 뜻이 의미가. 자, 다시요. 유언은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되죠. 유언이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성립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무슨 요건이다? 무슨 성립 요건? 요식행위죠. 특별 성립 요건. 법인의 경우는 뭐? 등기. 혼인의 경우는 뭐? 신고. 유언의 경우는 5가지 방식. 기억 안 나요? 물론 첫날 첫 시간에 하는 거야 항상. 알겠죠? 그래서 뭐다? 요식이죠. 요식행위. 요식행위가 무효일 때 요식행위로 뭐 할 수 있다? 전환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 여기요, 창약과 승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일정한 방식으로 해요. 그냥 아무렇게 하면 돼요. 아무렇게 하면 되죠? 그걸 뭐다? 불요식이라고 해요. 불요식이 무효일 때 불요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단독이 단독으로, 요식이 요식으로, 불요식이 불요식으로.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어음 뭐죠? 어음은 일정 방식을 갖춰야 돼. 이러면 요식행위예요. 특별 성립 요건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 첫 번째, 어음행위는 방식이 있어야 된다. 질권에는 요물성이니까 물건을 인도해야 된다. 혼인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법인 설립에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럼 유언에는 5가지 방식으로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암기하게 했잖아요. 특별 성립 요건이다. 법에 정해질 때만 한다. 법정주의다. 요식행위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어음은 요식행위죠. 요식행위. 그런데 여기 차용증은요? 우리가 돈 빌려주고 차용증 쓰죠. 차용증은 어디다 쓰죠? 어디다 쓰기는 달력 뒤에다가 매직으로 해야지. 알겠죠? 그래야지 물에 젖더라도 괜찮죠. 알겠죠? 불요식이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불요식. 그러니까 요식이 무효가 되면 불요식으로 뭐 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요, 차용증을 써줬는데 달력 뒤에다가 차용증이 무효래. 그러면 그것을 어음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어음으로. 이렇게는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되죠. 이거 하나만. 왜? 다른 것은 다 되잖아요. 요식이 요식으로, 불요식이 불요식으로, 단독이 단독으로 다 되잖아요.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불요식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요식으로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하나만 알면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 외에요. 그 다음에 52페이지 맨 위를 한번 봐봐. 5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4번 봐봐. 4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일지라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자, 그 밑에 53페이지 요약집. 53페이지 요약집. 무효행위 전환이 나왔죠? 나와 있어요? 무효행위 전환 나와 있어? 자, 그럼 봐요. 1번 성립 요건을 갖춘. 그렇게 됐죠. 왜요? 무효란 말을 써야 되니까. 성립 요건을 갖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에서 효력을 갖는다. 이러면요, 이 1번이 바로 138조인데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알겠죠? 우리 시험이 몇 번 나왔는데 단 한 번도 틀리게 나올 수가 없어. 왜? 어디를 비틀 데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럼 봐봐요.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무효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효는 친생자 신고를 읽어. 다른 법률행위는 입양 신고를 읽어. 그러면 돼. 자, 무슨 말이죠? 친생자 신고가 무효일지라도 그 친생자 신고가 그냥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입양으로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이제 읽어 다시. 무효인 법률행위 그럼 무조건 친생자로 읽어. 친생자 신고가 다른 법률행위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 즉 친생자 신고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입양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령이 입양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알겠죠? 됐죠? 그러니까 봐봐. 이걸 가지고 그걸 읽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걸 138조를 딱 읽었더니 어떤 사람이요? 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이 138조를 딱 읽더니 무릎을 탁 쳤다. 죽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고는 안 돼. 알겠죠? 자, 2번
104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죠. 두 번째 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입양 신고에 가름하여 적출자로 신고한 경우에 출생 신고는 뭐가 되나? 무효. 그런데 입양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에 출생자로 신고를 하죠. 무슨 효력이 있다?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 인지. 자, 그럼 위에요. 방식이 흥결된 비밀 증서 유언이 자필 증서 유언으로 효력이 있다. 연착된 승낙이 변경을 가한 승낙이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5번 한번 봐봐요.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나와 있나요?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을 먼저 봐. 페이지 54. 노트 페이지 54를 봐요. 맨 위에 보면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그럼 봐봐. 여기 139 무효행위 추인이죠? 이 무효행위 추인할 때 여기서 추인은 뭐죠? 추인은 뭘 하는 것이다? 확정적으로 뭐 한다? 유효로 만든다. 유효. 여기서 무효는 무슨 무효죠? 무효가 무슨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예요? 이 무효는 무슨 무효? 말했죠, 우리 아까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아무 말이었어. 무슨 무효가 원칙이다?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다, 이 말이죠. 이 확정적 무효인 것이 언제부터?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무효행위 추인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되는 것은 뭐가 있다?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가 있다, 이 말이고요. 107조 108조 의사무능력자가 있다, 이 말이고요. 의사무능력자요. 그 다음에요, 착오 추인이 안 되는 거 103조 안 되고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 위반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안 되는 것이고요. 강행법규 위반 안 된다. 강행법규 위반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이제 이걸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지금부터 봐. 무효행위 추인한 거 봐봐. 우리 아까 무효의 3대 원칙 기억나요? 무효의 3대 원칙 뭐다? 첫 번째 처음부터, 두 번째는 누구든지, 세 번째는 오케이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 언제까지? 영원히 효력이 없어. 여기서 문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OX.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OX. X라니까 X. 여기 보면 언제까지나 영원히. 무효인 것은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138조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한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 무슨 말이야? 그 말은 무효였던 것이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무효였던 것이 유효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봐. 갑하고 을하고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해요. 거짓말 매매, 가장 매매를 해요. 거짓말로 매매를 해요. 가장 매매.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럼 무효예요. 한 번 무효는 무슨 무효? 영원한 무효이다, 영원히. 알겠죠? 영원한 무효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그럼 이 무효는 영원한 무효인데, 이 거짓말로 매매할 때 그냥 계약서만 쓰나요? 그냥 어떻게 쓰죠? 계약서요? 이 을 앞으로 뭘 한다? 이렇게 등기를 해주죠. 등기를.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1억 준다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죠. 1억 주는 거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다 거짓말 매매니까.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10월 1일 날 뭐라 한다? 10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얘기를 하죠. 너가 나하고 그때 2월 1일 날 둘이 짜가지고 내가 너 앞으로 우리 집 등기 재산을 빼 돌렸는데 혹시 그거 진짜 너 살 생각 없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 그래, 나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나도 지금 집을 하나 살까 생각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 2월 1일 날 계약서, 거짓말로 계약서 썼잖아요. 그 계약서 쓴 거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너 나한테 1억 주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요,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죠. 그 계약 체결의 내용대로 그대로 다시 인정하는 거예요. 언제요? 원래 2월 1일 그 계약은 무효죠. 무효였던 것이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월 1일 날
2월 1일 날 체결했던 그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말한다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월 1일 날 있던 것이 유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그것이 유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10월 1일 날 2월 1일 날 했던 계약의 내용 그대로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오늘 10월 1일 날 2월 1일 날 계약 체결했던 계약의 내용 그대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오늘.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계약서를 쓸 필요는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 2월 1일 계약의 내용 그대로. 그것을 말한다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무효행위를 추인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무효였던 것을 유효로 만든다 이 말이 아니고, 오늘부터 그 과거의 계약 내용과 똑같이 오늘부터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효행위 추인은 과거로 돌아가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때부터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니까 소급표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예외적으로 봐봐요. 당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사자가는 뭘 얘기해? 당사자가는 뭘 얘기해? 갑하고 을하고를, 갑하고 을하고 둘이 당사자잖아요. 특정인과 특정인이잖아요. 그걸 뭐란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 사람과 사람이니까. 채권은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원래는 소급표가 없는데 소급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당사자 간에는 소급할 수 있죠. 그 외에는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한번 볼까요? 자, 54페이지 맨 위에 확정적 무효인 것을 추인하죠. 무효인 법령인은 추인하여도, 줄거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냐는데 헷갈리지 말고, 추인해도 효력이 없어. 2번 봐봐. 여기 봐봐.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오케이. 왜 취소할 수 없다고 그랬지? 무슨 말이냐겠죠?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그러면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요 취소한 후 추인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 취소한 후 취소해봐. 그럼 뭐가 돼?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무효인 것을 추인하고 싶어. 추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한 후에 추인하려면 어떻게 추인해야 돼요? 무효행위 추인을 하는 거예요. 왜? 취소했다며. 취소하니까 뭐가 됐어?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된 것을 추인하고 싶어.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그럼 눈 없어? 무효인 것을, 확정적 무효인 것을 무효행위 추인이잖아요. 자,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취소했어. 그러니까 뭐가 돼? 무효가 돼. 무효인 것을 추인하고 싶어. 무슨 추인해? 무효행위 추인이죠. 이런 봐봐. 취소할 수 있는 추인한 거 먼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다. 그러면 아직 취소했다 안 했다? 아직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으면 현재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현재 유효인 상태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해. 그런데요, 취소해버리죠. 그럼 뭐가 돼? 무효가 돼.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을 해. 추인하고 싶으면. 아니, 뭘 그렇게, 오케이, 좀 이따 다시 한 번 해. 자, 일단 정리. 됐죠? 그래서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를 취소 그럼 위에 뭐라고 써놨어? 무효. 그러니까 뭐다?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요. 가장매매. 거기다 108조. 여기 봐봐. 108조. 가장매매 108조. 비진입 표시 107조. 알겠죠? 이것만 추인을 해. 추인하면 언제부터? 추인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원칙적으로 밑에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단 당사자 간에는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법령이 뭐죠? 근데 여러분요, 거기다 비교라고 해야 되는 동그란 그냥 가로만 열어놔가지고 무권대리 행위 추인.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뭐 한다? 소급의 소유가 돼.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소급이에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어요. 무권대리 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하라 이 말이죠. 그것은. 알겠죠? 자, 5번은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 무효인 것을 유효인 등기로 전용키로 했다. 전용을 뭐란다? 추인. 그걸 뭐란다?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 다시 무효인 등기를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했어. 전용. 그 말은 추인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언제부터 유효? 그때. 가장매매 아까 얘기했죠. 자, 7번요. 7번은 우리가 나중에 명의상에서 나오니까 그때 보면 돼요. 됐죠? 그럼 다시요. 죄송한데 앞으로 한 번만 더 와. 앞으로 53페이지 봤어요? 53페이지 거기 보면 뭐라 나와죠?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자, 무효행위 추인 봐봐. 오른쪽에 무효인 법령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령이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줄고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느나. 맞죠? 당사자가 아니요. 당사자 간에는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 가장매매요. 가장매매의 경우 무효인 매매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것으로 보죠. 4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가 줄고 일단 취소. 그러면 확정적 무효죠. 무효인 것을 추인하고 싶어. 무슨 추인을 한다?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한다. 됐죠? 5번요. 강행법규 그 다음에 공서양속을 말한다. 반사회질서의 103조 104조 불공정한 법령이 추인을 할 수 있다 없다. 6번은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했다 이 말 뭐라고 한다 그랬죠? 추인하기로 했다. 언제부터 유효? 그때부터 유효. 8번 의사무능력자도 추인할 수 있죠. 의사무능력이라고 말해서 술에 많지라고 써봐. 이 사람이 그런데 추인하려고 그래. 추인 맨 끝에 써. 추인.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할 때 추인.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 추인할 때 추인. 추인은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알고. 그러니까 술이 많지 않은 사람이 어젯밤에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내가 추인하고 싶으면 어제 계약이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을 뭐하고? 알고. 알겠죠? 그 다음에 술에서 깨어난 후 컨디션. 알겠죠? 한 병 마시고 술에서 깨어난 후 그 다음에 뭐란다? 추인이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9번은요. 원인 무효의 등기. 무효는 그러면 무효 등기가 있어요. 그 무효 등기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해서 장기간 방치.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한 번 무효는 무슨 무효니까? 영원히 무효니까. 무효인 등기를 가만히 놔두면 그 무효인 등기가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11번요. 무효인 신분행위죠. 신분행위 추인은요. 소급해. 이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아내하고 이제 둘이 이혼을 하죠. 이혼을 해가지고 있는데 남자가요. 여자하고 이혼하면요. 3일을 못 가요. 알겠죠? 첫날은요. 날아갈 것 같죠? 아무도 반성한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혼자 별짓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혼자요. 뭐 고수도 게임도 하고 별짓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밥을 딱 먹을 때는요. 그 기분을 이루 말할 수 없어 상쾌해요. 그런데요. 하루만 더 지나요. 라면을 끓여 먹을까 컵라면을 끓여 먹을까 고민이 되죠. 그 다음날은요. 먹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애들을 부르죠. 불러가지고 말한다. 니네 엄마한테 가지고 청소 한번 해달라고 해라. 밥 한번 해달라고 해라. 둘이 이혼했는데 니네 아빠 있어? 없대. 그러면 이제 엄마가 가지고 뭐란다? 청소하고 이렇게 하죠. 그 틈을 노려가지고 남편이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들어오죠. 그래도 같이 얘기하고 그래도 그냥 가려고 하면 밥 한번 먹고 가라 하고 또 집에 이제 반대서 간다고 하면 애들한테 엄마한테 가지 말고 자고 가라고 해라. 자고 가고 어쩌지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러면 이제 또 이혼했는데 또 계속 이렇게 살게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날 보니까 또 이혼한 남편의 또 속옷을 빨고 있어. 알겠죠? 그래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지금요 2월 1일부터 지금도 살고 있다. 쭉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월 1일부터 좀 살고 있죠? 그런데 남편이요 4월 1일 날 아무래도 안 되겠어. 가서 뭐를 했다? 혼인신고를 몰래 했어. 혼인신고를. 그것을요 그 사실을요 6월 1일 날 여자가 그걸 알았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럼 알아가지고 그 여자가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 자기도 막상 집 나가 보니 그놈이고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이경군가 해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 나가지고 뭐 아들아 서울에 있는 아들아 뭐 사줘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무슨 그런 프로그램이 한번 있었었죠. 그런 프로그램 있을 때 한 할머니 나와가지고 욕도 좀 잘하는 할머니 나와가지고 했잖아요. 남자들은 어떤 사람이 좋아요? 물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 다 똑같아.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부터 다 똑같이 사기 시작했다면 알았다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요, 여기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무슨 알겠죠? 여기서부터 알았다고 했죠. 그럼 오늘부터 부부가 돼요? 그럼 4월 1일을요, 자기가요, 여기서 혼인신고를 하고 여기 2월 1일이요? 2월 1일부터 집에 들어와서 살았잖아요. 다시 살았잖아요. 그럼 그건 2월 1일부터 그러면 6월 1일까지 어디 가는 거예요? 신분관계는 우리가 재산관계처럼 오늘부터 딱 떼가지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2월 1일부터 같이 잤는데 그걸 어떡할 거야, 그것은 그러면. 우리 것은 없는 것으로 하지. 뭐 지운다고 지워지냐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가족관계, 신분관계마다 소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입양을 했어. 입양을 했는데 나중에 1년 뒤에 보니까 관계기관에서 왔단 말이죠. 입양 절차가 잘못됐다고. 그럼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럼 알겠어. 그럼 다시 밟을게요. 다시 또 입양 절차 밟아가지고 그 다음 달에 입양이 또 정식으로 승인이 났어. 그럼 이 아이는 지금 언제부터 키웠죠? 1년 전부터 키웠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러면 내 아이가 된다, 내가 키웠다, 입양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럼 오늘부터 정식 서류가 접수해가지고 승인이 났으니까 오늘부터다 OX.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1년 전에 키운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법상의 행위는 뭐가 된다? 소급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죠? 재산법상의 것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재산법상은 언제부터? 오늘부터지만 가족법상은 처음부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봐봐요. 12번은 이러면 이제 이것은 뭐냐면 보험이에요. 보험. 이런 봐봐. 이러면 생명보험 들죠. 생명보험은요, 반드시 있잖아요, 피보험자죠. 피보험자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남편이요, 아내 명의의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가요, 그 사실을 1년 뒤에 알았어요. 알고 나서 1년 전에 남편이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 있죠. 그것을 승인을 했어. 추인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왜 그러냐? 그럼 생명보험은 곧 뭐하고 연결돼요? 묻어. 공동묘지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 계약은 이건 판례가요, 절대로 추인 안 된다고 했어. 알겠죠? 아무리 승낙해도 안 돼. 나중에 사후의 동의는 절대로 안 돼. 생명보험 계약은.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할 계약 체결 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고 추인한다 할지라도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다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셔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다? 우리가 이제 무효죠. 그럼 봐봐. 무효는 사실 별거 아닌데 약간 그 무효로 가는 것이, 우리가 무효는 언제부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효에는 항상 법률행위가 뭐하고 난 다음이다? 성립하고 난 다음이다. 그 다음에 무효에는 아무 말이 없이 무효다 그러면 확정적이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무효가 원칙이다. 우리가 여러분 비진입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를 왜 배우게 해서 생각 한번 해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 원칙적인 것은 우리가 굳이 막 그렇게 머리 싸매면서 배우겠어요? 원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배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비진입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알겠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어디를 볼 거냐? 강의 노트로는 54페이지고요 54페이지 맨 위에 보면 토지거래허가라고 되어 있나요? 그런데 요약서는요 어디냐면 요약서는 55페이지. 그래서 45, 45, 54, 55 이것을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